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를 지키는 남자 젊은 집사 TV의 서집사입니다. 오늘은 충격 고발 신천지 사태 관련돼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천지로 시작된 우리 삶의 변화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천지가 가지고 온 우리 삶의 변화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파이팅 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들면서 하루에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진자가 8,413명, 사망자가 86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피해를 본 나라입니다. 물론 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환자분과 가족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선에서 그들을 돕는 의사와 또한 간호사분들, 또한 봉사자로 참여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도움이 되고 물심양면 힘을 써주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전 세계는 더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탈리아가 여러분들도 뉴스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3만 명이 넘어섰고요. 사망자가 2,500명까지 나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럽이 굉장히 많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요. 4위의 스페인도 벌써 13,000명의 확진자가 넘었고 사망자는 600명에 벌써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위 정도였는데 지금 6위까지 내려온 상태로 다른 유럽권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뜻깊은 것은 한국의 사망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일선에서 도와주시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드리고 파이팅입니다. 세계 코로나 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유의 깊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신천지 관련된 최근 기사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이런 이탈자들을 막으려고 교육생에게 매일 전화해서 이 사람들이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제 빠져나오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나옵시다. 신천지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천지 이만희가 특별 편지를 보내서 배도자 되지 말자 라고 특별 편지를 신도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신도들이 불신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별 편지를 쓴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배도자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이만희가 대한민국의 배도자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고 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가정을 파탄시킨 바로 이만희가 배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기 행각에 속지 말고요. 신천지 내부에 계신 분들, 어이없게 끌려서 들어가신 분들 모두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검찰, 경찰 뚫고 막가파식 탈세하며 고속 성장했다 라는 이런 기사가 있어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단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 여러분, 지금 바로 조사해 주세요. 이들이 정부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한 푼도 남김없이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그 조직이 분해되고 나눠집니다. 정부 국세청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천지 전 신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천지에는 여야 정치인 다 들어가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역시 이런 곳까지 또 퍼져 있는 것인가? 어둠의 줄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그들에게 줄을 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국민이 바로 보고 있으니 바로 돌아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즉각 구속해라.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이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이비 종교 단체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서 이렇게 비대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 놔둬선 안 됩니다. 국민청원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정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부터는 신천지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 삶을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스크 못 구해서 난리인데 왜 충분히 만들지 못할까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마스크 공장 24시간 특근을 하고 주말 내내 생산을 해도 그 수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마스크 스트레스 이제 그만 받고 싶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한 어린 아이들까지 이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한 계속 똑같은 마스크를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저도 마스크를 요즘에 줄을 서서 사본 적이 2주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스크 오브제의 첫 주말 모습입니다. 주말에 이렇게 시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 못 산 직장인들이 몰려서 약국은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 2개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3,000원을 냈고요. 그 3,000원을 내기 위해서 40분 정도를 저는 서 있었습니다. 40분 동안 제가 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슬프기도 하고 야 이거 완전 배급받는 느낌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경제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뉴욕 증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경제 대국 미국이 대공황급 패닉이 지금 왔다. 끝모를 추락이 되고 있고 전망도 의미도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시장 경제가 미국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하여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비해 약소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작은 파동이 빌면 우리는 큰 해일이 덮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는 곧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에 대해 대비해야 됩니다. 헬리콥터 트럼프 성인 1인당 124만원씩 수표로 딱딱 지급하겠다. 오늘 기사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돈을 푸는 이유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민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불안하니까 내 모은 돈을 굳이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꼭꼭 돈을 싸매고 있으니 트럼프는 정부에서 한 명당 124만원씩 주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코로나19 최악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사가 떠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에서만 최대 170만 명이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언론은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요.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 정도라면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이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미리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에 멈춰가는 유럽, 박물관도 공장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특히나 점점 심각해지는 유럽이라고 볼 수 있죠.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에
더불어서 사망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또한 독일의 마트 모습입니다. 독일의 마트를 보면 지금 싹쓸이 사재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휴지를 산다, 뭐 라면을 산다, 햇반을 산다, 뭐 등등의 우리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싹쓸이가 저저번 주만 해도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유럽 차례인가 라고 할 정도로 유럽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재기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스페인, 프랑스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사진은 에펠탑 전경인데요. 스페인, 프랑스는 대표적으로 전 세계의 유명 관광지, 여행지입니다. 이런 대표 여행지가 문을 닫았다는 건 그 정도로 지금 급속도로 늘고 심각하다는 상태인 걸 증명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간 증시, 코스피, 미 거대 부양체계도 1600선을 붕괴됐다. 오늘 1600 코스피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2010년으로 돌아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잃어버린 10년 전의 경제 규모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쪼그라들면 우리 시민들의 지갑이 쪼그라들고 시민들의 지갑이 쪼그라들면 우리들의 힘든 일들이 점점 생겨난다는 것이죠. 굉장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한국은행이 또 오늘 발표했는데 기준금리를 0.7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0% 금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0% 제로 금리 시대에 돌입을 했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그런 길, 거기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 될 수도 있고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라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은행이 오히려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줬다가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고스란히 은행에서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더 국민들에게 빌려주는 그런 대출해줄 수 있는 돈도 작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적금을 해봐야 이제는 금리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제 위기에 닥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입니다. 또 기업들은 어떤가요? 희망퇴직이나 채용 중단, 칼바람이 실업 대란의 전주곡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줄줄이 희망퇴직을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 우리 집 혹은 우리 가족 혹은 우리 문화 안으로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중공업 또는 철강까지 코너 몰린 기업들을 상시 희망퇴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회사들만 해도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르노삼성자동차, 만도, 현대제철, 아시아나항공 등등등 여러분에게 이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런 대형 대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 희망퇴직을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대기업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 더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채용도 시험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두 손 놓은 취준생들이란 기사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한 초, 중, 고, 대학 시절까지 공부를 해서 그들은 그 배움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안정된 수익을 거두고 그걸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들이 그들의 꿈이었는데 이러한 루틴한 또한 자연스러운 패턴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절망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시원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입니다. 삼성그룹이 채용을 5월로 밀 정도로 지금 채용 시장은 얼어붙었다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영업자들 현황입니다.
자영업 신용대출이 5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불황 장기화 시 부실폭탄 도화선이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신용대출을 지금 끄집어 안은 이유는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자재값이 또 필요할 수 있고 재료비도 필요할 수 있고 또한 여러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이 벌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대출로 빼서 버티기 작전을 들어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경기가 계속 장기화되게 힘들어진다면 이 또한 심각한 일로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영업자가 지금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텅 빈 명동, 홍대, 자영업 매출 급감, 줄줄이 임시 휴업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명동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텅 비어버린 명동입니다. 텅 비어버리는 자영업자들의 지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험난한 시기를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3차 개학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전국 학교가 개학을 4월 6일로 미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일이고요. 우리나라 최초 4월 개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죠. 또한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이 그립다, 선생님 학교 가고 싶어요 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아이들은 친구와 선생님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커졌습니까? 바로 신천지라는 그 집단이 관리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그들만의 사이비 종교가 확산시키고 초기에 이렇게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도록 늘린 것은 바로 신천지 때문입니다. 정말 속상하고 이렇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교회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교회 예배 제한을 안차 시민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서 예배를 좀 강제로 막아달라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국민들의 불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천지를 넘어서 한국 교회들에게 국민들의 손가락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바로 알고요. 이런 국민들이 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우리 한국 교회와 또한 제가 또한 우리의 많은 우리 교회와 관련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137개 교회에 29일까지 밀접 집회를 제한한다 행정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건 뭐냐면 이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받던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심각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한국 교회가 정부와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와 체계를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개념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고 싶고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젊은 집사부터 그렇게 먼저 나서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일부 교회가 방역전선을 허문다 이런 험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교회 내부를 방역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더 철저하게 이런 시기에 조금 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방역도 철저히 하고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고 신천지처럼 사람들 교인들을 숨기고 어떻게 하면 탄로나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이미지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쌓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교회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은혜강교회 많이 들으셨죠? 벌써 확진자가 50명이 넘어섰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중소형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신도 입에 소금물을 분무하는 여성은 목사 부인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요 사진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가, 이런 단순한 생각과 안일한 행동이 한국교회, 다른 교회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지도자와 또한 우리 목사님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사람들은 더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집사가 제안합니다. 한국교회가 좀 더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노력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다음 자료를 어디 인터넷에서 제가 좀 받아왔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발열 체크를 꼭 합시다. 교회에게 들어오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 기침이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금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발열 체크를 하자. 두 번째,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출입 전에 교회 앞에 꼭 손소독을 비치해서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 또는 나갈 때 손소독을 해서 추가적으로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2m 거리두기 실천이라고 되어져 있긴 하나 조금씩 개인적 거리를 조금 더 띄어서 교인들을 배치하고 앉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전파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예배 전후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돌아가면 그곳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게 모르는 먼지, 바이러스 등등 세균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후에 꼭 소독을 철저하게 방역을 모든 성도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식사 제공 안함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식사 문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같이 먹거나 국을 같이 먹거나 하면서 굉장히 같이 병을 옮길 수 있는 문화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혹은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요 단기간 3, 4월 정도까지는 식사 제공을 하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집에서 식사를 먹고 오던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명단 작성함이라고 해서요. 누가 참석했는지 우리 교회가 먼저 그 명단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그로 인해서 지역 전파 또한 집단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누가 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좀 더 수월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7가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꼭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키는 행동이니까 많은 교회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함께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지키자 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 젊은 집사와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또한 이 영상을 항상 끝까지 응원해 주시는 우리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힘을 모아주시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난한 시기 우리의 머리로는 될 수 없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힘있게 파이팅 있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